안녕하세요. 오늘의 화두, 오늘의 헤드라인, 생각을 생각하는 김관상TV의 김관상입니다. 오늘은 2024년 7월 3일 수요일입니다. 먼저 헤드라인 뉴스 정리해 드립니다. 장맛비가 오후에 대부분 잠깐 그쳤다가 중부지방은 내일 오후부터 이어집니다. 장맛비. 전국적으로 습도는 높아서 오늘 계속 후덥지근했습니다. 내일 밤부터 또다시 강하고 많은 비가 전국적으로 예상이 됩니다. 국회의원들의 말, 어느 정도 국익에 도움이 될지 알 수 없지만 뉴스에 초점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대장 출신 야당 김병주 의원의 말입니다. 대통령실이 한미일 동맹이라고 밝히면서 정신나간 행동이라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 여당은 문제가 심각하다, 사과해라, 이런 입장이고, 본인은 절대 사과하지 않겠다. 한미일 동맹 그 자체보다는 정신 나갔다는 이런 표현 때문에 서로 관점이 다릅니다. 야당은 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그 사건 수사하고 있는, 또 수사했던 검사를 포함해서 4명에 대해서 탄핵안을 발의했습니다. 검찰총장은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권력자에 대한 수사를 반대한다면서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역사가 판단하겠지만 안타까운 일입니다. 야당은 판사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하게 비판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언론이나 사법부 모두 역사를 두려워하면서 제 역할을 하기는 쉽지 않다는 그런 판단도 듭니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국회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안 제기가 될 것이 예상이 되니까 어제 사퇴했습니다. 탄핵안이 국회에 보고되고 24시간 뒤인 72시간 안에 표결로 통과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 판단이 나올 때까지 방송통신위원장 직무가 정지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 12월 이동관 위원장 때도 그랬습니다. 위원장으로서의 업무 중단을 막으려는 조치로 보입니다. 김홍일 위원장은 퇴임사에서 탄핵이 반복돼서 불행하고 안타깝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바로 사표 받아들였습니다. 후임자가 누가 될지, 후임자도 참 어려운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1일 밤 9명이 숨진 그 서울시청 앞 역주행 버스 급발진 사고, 시중은행 동료 4명, 또 서울시청 공무원 2명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한밤중의 날벼락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서울 시내 중심가에서 일어났을까요? 베테랑 운전기사였지만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혀내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남대문 경찰서는 운전기사를 입건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 같습니다. 급발진이냐, 또 운전 부주의냐, 어쨌든 인명피해가 너무 컸습니다. 우리가 존경하고 참 좋아하는 손흥민 선수, 그분 아버지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훌륭한 선수를 키우고 싶었던 것 같지만은 현재 우리나라는 아동학대 혐의가 있죠. 저도 어릴 때 성경의 잠언의 말씀처럼 한번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때린 적이 있어서 지금도 후회하고 있습니다. 참 자녀들이 그 부분을 오랫동안 기억하고 있고 그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저도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야구선수 출신 제 친구도 얼마 전에 만났는데 아버지한테 많이 맞았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 아주 훌륭한 야구선수가 됐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일 20일 남았습니다. 지나친 네거티브보다는 자신의 장점을 잘 발휘하면 좋겠는데 이기기 위해서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지구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아보고 오늘의 화두를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화두로 나의 잘못, 또 다른 사람의 잘못,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라는 말을 던져봅니다.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났죠? 2008년 오늘 스페인 환경단체들이 오늘을 세계 비닐봉투 안 쓰는 날로 제정했습니다.
그러나 참 실현이 잘 되고 있질 않죠. 워낙 편리하니까. 1907년 오늘 대한매일신보 헤이그 밀사 사건을 처음으로 보도했습니다. 용기 있는 행동이었죠. 1961년 오늘 반공법이 공포됐습니다. 1980년에 국가보위입법회의가 반공법 일부를 국가보안법에 포함하면서 반공법이 폐기됐습니다. 지금은 국가보안법이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1974년 오늘 홍수환 선수 지금은 대형교회 장로가 돼가지고 간증도 많이 하고 다니죠. 프로 권투 벤턴급 세계 챔피언이 됐습니다. 1986년 오늘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의 피해자 권인숙 그분이 주범 문기동 경찰을 고소했습니다. 그래서 참 이슈가 됐죠. 저도 그분 재판받을 때 가본 기억이 생생합니다. 2014년 오늘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청와대에서 정상회담하고 한중 영화 공동제작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딱 10년 전 일입니다. 두 분의 오늘을 생각해 봤습니다. 한 분은 감옥에 갔다가 지금 이제 여생을 보내고 있고, 시진핑 국가주석은 지금도 권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죠. 외국에서의 역사 속의 오늘 정리해 봅니다. 1928년 오늘 영국 사업가 베어드라는 분이 세계 최초로 컬러 텔레비전을 시연했습니다. 우리가 방송 역사 배울 때 우리가 시험에도 나오는 문제였죠. 2014년 오늘 독일 법정은 최저임금제를 도입하라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독일은 2015년부터 유로 8.5유로로 결정했습니다. 1유로가 1달러보다는 조금 10% 20% 높죠. 오늘은 7월 3일입니다. 성경 7장 3절 한 군데를 찾아봤습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입니다.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저도 이제 72년을 살았지만은 참 내 눈 속의 티를 제대로 보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잘 인정도 안 하려고 하고 변명할 때가 많죠. 자기를 사랑하면서 방송국에서 언론인으로서 자신을 인정하면서도 고쳐 나가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이 보이면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또 이것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오늘의 화두로 나의 잘못 또 다른 사람의 잘못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접근하자라는 말로 정리합니다. 트리케 여행 9일 동안 잘 다녀왔습니다. 여행을 안내해준 박정원 가이드의 말이 생각이 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자기의 가슴을 두드리면서 내가 나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관상아 나를 사랑한다. 너를 사랑한다. 나를 사랑한다. 이렇게 자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이런 메시지를 남겼죠. 참 제가 와이파이가 얼마나 제대로 되는 것이 소중한가 이런 것도 많이 느꼈습니다. 조물주 하나님과 대화하고 또 나와 대화하고 또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화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튀르키예 여행을 다녀오면서 튀르키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의 나라 모자를 하나 산 게 6달러 주고 샀습니다. 비싸지는 않았습니다. 건강하고 평안하세요. 고맙습니다.